참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제 아모림 컨펌으로 지르크지가 시즌아웃을 당했습니다. 오피셜 난 상황이고요. 지르크지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공홈에서 올렸는데, 지난 경기 뉴캐슬전이죠. 리그 뉴캐슬전에서 후반전에 드리블 치면서 수비 한 두세 명을 한 번에 제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뉴캐슬이 조금은 거칠게 들어오기도 했고 지르크지도 무리를 했나봐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이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잡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었는데, 결국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봐본 결과 일단 시즌아웃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즌 언제 돌아올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보통 햄스트링이면 완전 심각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막 4-5달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웬만하면 다음 시즌쯤엔 복귀하지 않을까, 이건 제 사견이고요. 여기엔 나와있지 않지만 로마노 소식으로도 햄스트링 부상이 맞다고 합니다. 결국 그때 살짝 무리했던 게 좀 큰 것 같아. 진짜 큰일 났죠. 애초에 다음 경기가 바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열리는 유로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유로파뿐만 아니라 맨유 남은 경기 일정을 보더라도 유로파 빼고도 6경기가 더 남았는데, 유로파 심지어 해당 경기 리옹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 6경기뿐만 아니라 2경기 내지 3경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경기들 속에서 지르크지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유로파까지 포함하면 일단은 7경기, 지르크지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지르크지가 진짜 아쉬운 게 결국 최근에 호일룬이 26경기 1골 1어시죠? 충격적인 스탯을 기록하면서 미친 부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르크지가 폼이 괜찮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지르크지가 들어오면서 호일룬과 차이점을 만들어줬었는데, 애초에 3월달에도 한 골 넣고 4월달에 리옹전에도 한 골 넣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 영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선수의 폼 자체가 지르크지가 훨씬 위라는 걸 자주 보여줬었는데, 하필 이렇게 좋은 폼을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부상을 당한 거라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호일룬의 폼이 참혹한 것도 이 안타까움에 더 불을 끼얹는 거고, 그래서 남은 경기 한번 대안을 봐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자, 대안을 한번 봐보면, 자, 첫 번째 마이누 제로톱, 그리고 두 번째 호일룬 기용, 그리고 세 번째 브루노 제로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치도오비 기용인데, 먼저 치도오비 기용 말씀드리면, 치도오비는 유로파를 뛸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리옹전 뿐만 아니라 유로파 4강 올라간다 해도 4강도 못 뛰고 결승도 못 뜁니다. 이건 오피셜이고요. 이번 유로파 명단 자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치도오비는 기용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도 남은 PL에서 기용을 하면 되지 않냐, 프리미어리그 6경기 남았으니까 남은 리그 경기 기용하면 되지 않냐 했을 때, 치도오비 최근 1군 기록만 보자면 52분 출전해서 많이 안 좋았고요. 에버튼전 20분 출전해서 당연히 출전 시간도 적어서 뭘 많이 못 보여줬고, 나머지 경기 뭐 1분 출전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스날전도 거의 출전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맨시티전도 그럴 거고, 레스터전도 5분 출전했는데, 이런 거 빼면 끽해봐야 50분 20분 한 70분 정도가 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스 레벨에서 뛴 거고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라운드 내에서 호일룬보다 보여준 거 많다, 조딜룬보단 치도오비가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이 선수의 나이가 07년생입니다. 덜컥 이 선수에게 주전을 주기에는 검증이 많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면이 훨씬 더 부각되지 않았나 싶고, 그나마 이 선수가 오프 더 볼 이런 게 번뜩이는 게 종종 보이긴 했는데, 결국 오프 더 볼 움직임 이후에 볼을 받았을 때 공격적인 세밀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아직 경험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꽤 많이 보이고 했어서, 덜컥 이 선수에게 주전을 주기에는 아직은 많이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 선수에게 주전을 맡길 바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차라리 리그 경기에선 호일룬을 기용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냐면 호일룬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은 리그 6경기 쇼케이스로라도 어떻게든 괜찮은 모습 보여주게 해서 나중에 단순임대 협상이든 완전이적 협상이든 이 선수가 잘해야 맨유가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시퀀스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호일룬 잘하니까 임대료를 조금 더 달라,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적료를 더 달라, 그나마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PL 경기 버리는 거라고 치면 지금 오비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서, 물론 오비도 경험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 호일룬 다음 시즌 판매나 아니면 단순임대나 이 선수의 폼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PL 경기는 호일룬을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희 중요한 건 리옹전이죠. 다가오는 유로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호일룬 최근 26경기 1골 1어시입니다. 정신 나갔죠?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스트라이커입니다. 뭐 얘가 링크업 플레이 많이 하는 딥라인 포워드 아니냐,
아니면 뭐 제로톱 성향, 펄스9 성향 스트라이커 아니냐? 아니요. 정통 스트라이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예요. 정통 스트라이커입니다. 26경기 한 골 1어시입니다. 근데 호일룬 이런 처참한 스탯을 기록 중이고 처참한 폼을 기록 중이기에 아니 호일룬 제발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과연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누 제로톱, 마이누 제로톱이 있습니다. 또 마이누 제로톱 같은 경우는 아모림이 이미 한번 맛을 봤었죠. 잠깐 보여드리면 해당 경기입니다. 해당 경기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려는지 모르겠네. 마테타한테 두 방 쳐맞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난 경기인데 마이누 제로톱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모림 체제에서 썼기 때문에 아모림이 지금까지 스트라이커 쓴 게 호일룬을 압도적으로 거의 과반수 이상 경기에서 호일룬을 압도적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이 지르크지, 그 다음이 레시포드, 그 다음이 마이누 이 순서입니다. 마이누 한 경기 제로톱을 썼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마이누 제로톱 스탯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노약자분들이나 임산부분들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자 출전시간 70분 스트라이커로 나왔는데 슈팅 하나입니다. 슈팅 하나 그리고 유효슈팅도 아예 없었고 터치 33회 근데 드리블 성공이 0%입니다. 마이누가 드리블이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다들 아시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삼선에서나 아니면 측면에서나 공간이 조금 넓게 있을 때 드리블의 강점이 있는 거지 결국 스트라이커면 좁은 공간 비집고 들어가서 수비수랑 많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맨투맨 수비도 많이 붙을 뿐더러 공간도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드리블 시도 4번 했는데 0%입니다. 마이누 제로톱. 그리고 자 공중볼 경합 성공 0%, 4회 시도에 빵회 성공, 빵회. 공중볼 경합 성공 0%입니다. 이것도 결국 아모림 체제에서 스트라이커가 공중볼 경합을 많이 따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상볼 경합도 그렇고 공중볼 경합도 그런데 아모림 체제에서 결국 아모림도 스타일이 지공보다는 굳이 따지면 다이렉트성 플레이를 즐겨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링크업 플레이라든지 뭐 등딱,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이누는 처참한 스탯 보여줬죠.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이누 제로톱은 설마 한 번 더 실험을 해볼까요? 마이누 제로톱?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대안 중 하나라는 거. 아모림이 유일하게 호일룬 지르크지 말고는 마이누를 썼던 경험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브루노 제로톱. 브루노 제로톱도 아예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브루노 제로톱도 보시면 기용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물론 아모림이 아니라 테나흐가 브루노 제로톱을 기용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두 경기를 가져왔는데 맨시티전 이게 커뮤니티 실드 리그 시작 전에 약간의 이벤트성 그래도 트로피는 걸려있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부페 제로톱 한 번 그리고 리그 경기 브라이튼전에서 한 번, 두 번의 부페 제로톱 경기를 가져왔는데 맨시티전은 이런 품목 평점 외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스탯 잠깐 보자면 90분 출전했고 어시스트 1회 슈팅도 2회 가져갔는데 XG값 그래도 0.1 정도면 엄청 나쁘진 않은 그리고 뭐 제로톱이다 보니까 슈팅 수는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쓴다고 해도 딱 브루노가 플레이할 때 왼쪽에 아이솔레이션 걸어서 오른쪽으로 반대 전환 해주는 그런 플레이도 되게 자주 하고 전술적으로 기능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말씀드릴 경기 브라이튼전에선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이때도 브루노 제로톱이었는데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맨시티전의 경기만큼 경기력이 나오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런 두 경기에서 브루노가 제로톱으로 나왔던 건 테나흐가 기용했던 경험, 아모림은 전혀 없음. 그래서 부페 제로톱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많이 빡세긴 하죠. 아무리 브루노가 제로톱 경험이 있다고 한들 아모림 체제에서 단 한 번도 이런 롤로 뛰지도 않았고 추가로 이런 브루노 제로톱 내지 마이누 제로톱 이런 이선 선수를 제로톱 쓰는 걸 아예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지금 유로파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실험을 할까요? 결국 실험픽은 안 할 거예요. 유로파밖에 안 남았고 아모림도 드디어 느꼈죠. 리그는 그냥 좌빠가도 상관없다. 리그는 그냥 던져도 딱히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순위에서 11등을 하든 12등을 하든 아니면 더 떨어져서 15등을 하든 16등을 하든 아예 상관없잖아. 그래서 뉴캐슬전에 한 1.5군 정도의 로테를 돌린 것도 있겠죠. 유로파를 위해서. 결국 남은 게 유로파기 때문에 결국 정식 파이터기 때문에 무조건 100%의 전력을 내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 부페 제로톱 쓰면 경기력 뒤지겠네. 저게 사이먼 스톤도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부페 제로톱 쓰면 메이킹은 누가 함? 빌드업은 누가 함? 마무리는 누가 함? 이런 말을 사이먼 스톤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브루노는 굳이 전방 지역에 안 갖다 놔도 미들에 둬도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선수를 올려야 될까? 이런 아래 말씀드린 세부적인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위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들긴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 결국 유로파는 돌고 돌아 돌돌호 돌돌룬, 어차피 치도우비도 못 쓰고 아까 말씀드린 브루노 마이누 이런 실험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돌고 돌아 호일룬의 주전 보장이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각성해야죠. 호일룬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일루나, 디얼 일루나 잘 지내니? 가시비 형이야, 너가 맨유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맨유에 남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7경기 증명해야 돼. 이거 아니면 너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그냥 이탈리아로 꺼지고 싶은 거야? 진짜 큰일 나. 각성해야 돼 일루나. 어? 결국 호일룬의 각성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희가 보지 않은 스탯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유럽 대항전의 호일룬, UEFA의 제왕입니다. 11경기 5골 3어시, 11경기에서 8개 공격 포인트, 거의 경기당 0.8개 공격 포인트 쌓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즌 챔스, 이것도 UEFA 유럽 대항전인데 6경기 5골, 거의 경기당 평균 1골, 심지어 맨유에 합류하기 전 이 챔스 조별리그 2경기 1골, 지금 유럽 대항전 성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지금 20경기 10골을 그냥 넘어갑니다. 심지어 어시스트까지 하면 거의 20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15개 정도? 미쳐 날뜁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진짜 이런 미신까지 믿어가면서 너 응원한다 일루나 제발. 진짜 대안이 없어 이제. 그동안은 지르크지 있어서 욕도 편하게 하고 씨발 호일룬 꺼져라, 지르크지 왜 안 쓰냐, 아모림 호일룬한테 협박받고 있냐, 당근 흔들어라, 아모림 호일룬한테 이상한 영상 뭐 협박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호일룬을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대안이 없어. 대안이 진짜 제발. 진짜 유럽 대항전 제발 보여줘. 진짜 너밖에 없다 이제. 그냥 다음 시즌 나가든 말든, 다음 시즌 나가는 거 이런 거 별개로 제발 그냥 보여줘 제발. 그리고 지르크지 부상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추가로 맨유에 있는 남은 부상자들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드리면, 일단 마이누랑 마운트는 복귀했죠. 리그에서 복귀 전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쭉쭉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루크쇼도 부상 복귀해서 이제 점점 폼 끌어올리면서 계속 출전 시간 늘려가겠죠. 또 추가로 오피셜로 에반스까지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에반스도 복귀 완료했고, 근데 또 이건 거의 거피셜이긴 한데 에반스랑 토미튼 형님이 은퇴하실 것 같긴 해요. 에반스는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는 썰도 있었긴 했는데 아마 은퇴 수순을 밟을 것 같고, 또 들리는 이야기가 필 존스처럼 2군 코치 한다고도 썰이 돌던데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군 선수 생활은 토미튼, 반스 형 두 분 다 은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드,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일단 아모림이 시즌아웃은 아니다, 시즌 말쯤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컨펌을 했었는데, 최근에 드디어 잔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1군 훈련은 아니지만 잔디 밟으면서 뭐 러닝이라든지 축구공으로 훈련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빠르면 한 5월 초쯤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유로파 4강을 나가게 된다면, 뭐 주전으로는 힘들겠지만 유로파 4강에서도 모습을 비출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는 한 이때쯤 브랜트포드전 내지 웨스트햄전 이때쯤 복귀를 하겠죠. 일단 아마드도 부상 회복세가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이 지르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즌아웃 확정, 아예 확정이고요. 더리우트도 완전 100% 괜찮은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아까 보여드린 디알로 있잖아요. 그 훈련 장면에 더리우트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더리우트는 훈련 자체를 빠졌다 보니까 아마 좀 빡세 보이긴 해요. 완전 심각한 부상은 아닌데 기초적인 근력 운동, 재활 운동 이런 건 시작했다고 한들 1군 훈련은 아직 합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산마 같은 경우에 일단 나와 있는 걸로는 1월 내년 초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후반, 다음 시즌 기준으론 아마 다음 시즌 중반쯤 복귀할 것 같은데, 이게 10월 달에 조기 복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월이 아니라 2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직 절대 몰라요. 하지만 부상 회복세가 빠르다면 다음 시즌 시작하고 한 한두 달쯤 뒤에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늦으면 겨울 이적 시장까지도 복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리산마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라서 폼이 돌아올지도 진짜 의문이기도 하고, 물론 리산마가 장기 부상 당할 때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폼이 항상 괜찮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또 돌아와도 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콜리어도 부상이 있긴 한데 콜리어 관련해선 정확하게 나온 소식이 아예 없고,
또 추가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헤븐이 최근 훈련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헤븐도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알려져서 아마 헤븐도 유로파전은 웬만하면 출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상자 소식은 이 정도고요. 다음 경기 유로파, 아마 유로파전에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골키퍼는 진짜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오나나가 나올지 바인드르가 나올지 밝혀진 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전 누가 나오든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서 이 선수들의 포텐셜이 어쨌건 이런 거 떠나서 최근 폼 봤을 땐 둘 다 거기서 거기라서 아무나 나와라 이런 마인드고, 여기에서 몇 명이 바뀔 수도 있겠죠. 카세미루가 빠지고 이 자리에 브루노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운트나 마이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난번에 뉴캐슬전에서 카세미루도 체력 안배 시켜준다고 선발로 안 쓰고 도루구도 체력 안배 시켜준다고 선발로 안 쓰고 맥과이어도 선발로 안 쓰고 해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선 베스트 라인업이기도 하고 이게 완전 정배픽. 다음 유로파전 진짜 어떻게든 홈이잖아, 무조건 이겨라. 다가오는 금요일 새벽 4시입니다. 입중계 오셔서 함께 응원하면서 과연 이번 시즌 유로파 우승 가능성이 있을까 같이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호일룬 제발 보여줘, 유럽 대항전의 킹.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